최이사의 네 안정해졌어요. 뒤가 안정해졌는데 지금 일단 시작하는 편이니 무엇이든 시작해보자로 일단은 콘텐츠를 정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머뭇거리면서 시작을 못해서 멀리 왔을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사실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제 뭐 안 하는 것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조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내 나이가 좀 많이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 뭐 대학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친구들도 더 빨리 뭔가를 성공하고 내가 더 빨리 길을 못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한번 살아보니까 이 정해진 길이 없더라고요. 일단 저의 시대 때는 저는 이제 9학번인데요. 저희 시대 때는 물론 열심히 해서 뭐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체능이 아니고서는 전 이제 사학과를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좀 특별한 케이스였고 아니면은 저희 학교가 막 그렇게 막 명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제 얘기들은 제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그래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물러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서 성공한 케이스? 막 엄청 성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밟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고 그 업종에서 나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면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임이 없으면 이 사람 얘기가 내 귀에 안 들어오잖아. 제가 뭐 책을 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TV 언론에 나왔던 사람도 아닌데 나 그런 얘기 안 하고서는 제 말에 신의가 갈 것 같지가 않아서 제 자랑도 자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좀 시작을 잘하는 편이에요. 일단 저는 뭐 ENFP에서 F거든요. 극단적인 바로 뭔가 시작은 잘하나 끝맺음은 좀 아닌 경우에는 접거나 뭐 그냥 말아버리거나 뭐 꾸준함 이런 건 없어요. 계획 같은 거를 막 철저하게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좀 방대해져 버리고 시작이 늦어지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두려움이 너무 앞서는 그런 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를 켜고 이제 시작하는 케이스고 일도 바로 시작해보는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방법론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일을 시키거나 제가 뭐 일을 받거나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지까지 해서 하고 생각을 해서 그 계획서만 짜는데 진짜 뭐 한 달 보름 막 걸리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해오는데 진짜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되게 재수없다고 하겠지만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은 거를 진짜 오래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자신이 없고 걱정이 되게 많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있거든요. 물론 신입생이나 갓 초보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직 그거에서 많이 그 업종에서 좀 탄탄하게 싸우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 그런 경우에는 팀장급이나 선배들이 좀 이끌어주고 그런 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야 되지만 내가 팀장이다, 내가 무슨 좀 직책을 맡고 있고 이 업종에서 프로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단호하게 결정하고 시작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 좀 밀어붙여가지고 되든 안 되든 또 이제 된장인지 좀 맛을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를 묻고 아닐 때 그 다음에 좀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업종에서 좀 오래 일해본 결과 그리고 주변에 같이 일해온 동료, 선후배를 봤을 때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누군가의 가 대신해 주기를 좀 바라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서 그 결과에 빨리 시작을 해야지 그 결과를 빨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과가 아닌 걸 알았을 때 바로 틀어서 다른 길로 또 가보고 막 이거를 좀 빠른 속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엄청난 노하우나 경험이 쌓여서 좀 더 나은 내가 되거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물론 무조건 무슨 타일이 무조건 막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면 점점 타율도 높아가고 성공률도 높아가고 아이들에게 팀원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도 좀 많아지고. 그런데 매번 했던 일만 안정적으로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나 자신의 발전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작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게 영원히 내 길 같지가 않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때 미용 기술을 배워볼까? 요즘에 뭐 목공이나 나무공예 같은 게 좀 재밌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배워볼까? 뭐 반지, 뭐 가죽, 아니면은 뭐 커피 바리스타가 돼볼까? 많은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불만이어서 뭔가 좀 다른 일을 시도해서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직장일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뭐 이거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냥 하나에만 얽매여서 그것만 막 깊이 빠지고 고민하고 정말 너무너무 전쟁터 같은 그런 유통업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쇼핑몰이나 상품 개발을 하는 그런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마케팅해서 상품을 출시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회사를 최종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내 에너지와 정신을 거기에 쏟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순위권이 바뀐다든지 저희가 회사가 그래도 계속 1위를 많이 했었는데 뭐 2위들이 쫓아온다든지 뭐 좀 빠진다든지 매출이 막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틈새적으로 제가 최근에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책을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무어쩌고 지하철 책을 보면서 되게 세상에 대한 시야를 좀 넓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육아이직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내가 이 일에 좀 익숙해져서 좀 시간이 생겼다고 했을 때 내가 꿈꿔오던 거를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육아이직 때는 목공을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해서 배워봤었고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왜냐면은 그거를 그냥 거기서 일한다기보다는 뭔가 사업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공이라는 사업이 엄청 큰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 안에 차려야 되는 게 무슨 뭐 환경 기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도구도 엄청 비싸고 제가 생각했던 이런 톡톡톡톡톡 칙칙칙칙칙 이런 목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목공도 있지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서 내가 진작에 20대 때 시작하지 않고 지금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때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진짜 회사가 좀 잘 가고 안정적이 취했을 때 제가 또 은공방에 문을 두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액세서리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직접 만들어보는 좀 디자이너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이게 진짜 나이 들어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인 게 어깨랑 손에 정말 모든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계속 해와서 약간 이게 인이 배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다 괜찮지만 저도 지금 제 일에는 인이 배겼거든요. 그런 뭔가 탄탄함이 쌓이지 않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몸도 성치 않은데 그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 이제 다닐 때 그 은공방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이거를 직접 하시려면 못한다. 이거를 어느 정도 배워서 이거를 샵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슨 그런 그런 장소가 필요한 대학생들이나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장소를 대여해주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같이 그 일을 시키면서 뭔가 그거를 거기서 좀 같이 소품처럼 팔아보는. 잠깐만 끊어다 할게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지금 당신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생각. 그분이 남자분이셨고 저희 선생님이 되게 튼튼하신 분이었는데도 굉장히 고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인생에 안 고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가 힘들면 몸이 편하고 몸이 힘들면 여기가 편하고 진짜 뭐 어깨 뭐 다리를 쓰는 일이 있고 위를 쓰는 일이 있으면은 위를 쓰는 일은 어깨랑 손이 막 망가지고 뭐 아래만 쓰는 일이 있으면 무릎 관절이 다 나가고 진짜 세상에는 정말 남의 돈을 내 지갑으로 갖고 온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사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뭔가 누가 돈 될 것을 갖고 나한테 권한다?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100% 그냥 사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것도 의심해봐야 돼. 세상에 뭔가 이득이 줄 것은 그대로 다가오지 않아서 모든 일은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해보면서 아니구나 아닐 때 뭘 느낀 줄 아세요? 아, 회사 되게 열심히 되겠다. 막 진짜 직장에 사표를 여기까지 품고 다녔는데 당장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그걸 해보고 나서 아, 안 되겠다. 역시 나는 이게 천직인가 봐. 난 회사나 그냥 열심히 다녀야지. 딴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또 자기 자료로 돌아올 수 있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버를 지금 2번째 채널을 시작했고, 첫 번째 채널을 하면서 제가 패션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마케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이유는 그나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진짜 많은 그 거래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이 일에 좀 특화가 되어 있구나를 느꼈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 말을 좀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구나. 그리고 적어도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고 회사에서 워낙 오랫동안 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뱉는 말들이 그래도 좀 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좀 해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저를 찾아오는 직장 후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멘토다, 뭐 롤모델이다, 뭐 너무 좋다, 뭐 정말 존경한다. 진짜 그러시다가 퇴사할 때 진짜 저의 가슴을 엄청 후벼 파고 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요즘엔 그런 말 들어도 그냥 그래 뭐 이러고 말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일에서는 되게 열심히 일을 했고 후배들 진짜 열심히 어느 장소나 가면 이 아이들이 우리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훌륭한 어떤 직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조언을 진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퇴사했는데 결국 나는 좀 그런 일을 좀 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유튜브를 그냥 켰어요. 회사에서 마케팅에 관련돼서 제가 막 어느 정도 영업의 과정 뭐 20년 이상 거의 30년 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풀면서 했는데 트렌드는 계속 바뀌잖아요. 유튜브도 생기고 틱톡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노하우는 다 알려줄 수가 있는데 야 너네 유튜브로 해서 뭐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뭐 틱톡 해봐, 뭐 해봐 하는데 그 시작하는 애들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컨펌을 해줄 수도 없고 점검을 해줄 수도 없고 그 결과물만 보고 하자니 너무 시간이 길고 결과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옛날처럼 내가 해보고서 같이 논의해보자 해서 그냥 무조건 유튜브를 켰고 그냥 말을 해봐서 점점 변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독자 수가 많진 않아요, 여러분. 1년 됐고요. 항상 지금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안 했을 때의 걱정을 2, 3, 4년, 5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할까? 약간 그 주변에 이제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지 거의 매해 저한테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야, 그거 할까? 그 다음에 또, 해! 해!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일단 시작해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뭐 보름 있다 또 전화 오고, 1년 있다가 또 전화 오고, 근데 그 같은 고민은 10년째 하는 사람이 있고, 야, 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기가 좀 힘드니까, 나 직장을 그만두고서, 뭐,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뭐 이렇게 살아볼까 해. 그게 가능한 일일까? 부모님도 뭐 여기 계시고 한데 맞는 일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지금 말레이시아야 막 이렇게 전화 온 솔직히 막 행동력이 빠른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정말 나아가는 게 그게 아니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해보고서는 어쨌든 뭐 모르잖아. 근데 그 친구는 했고 사실은 한 달로 생각하고 갔다가 6개월로 늘리더니 지금 1년 하더니 지금은 너무 막 새로운 길을 찾고 아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아이도 막 한국에서 있었던 불안증도 없어지고 막 너무 그런 뭐 인터넷 중독 막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해서
아예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바뀔 수가 있겠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시작은 단호하게 시작을 해보고 결과를 본 후에 새로운 계속 시작들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좀 끈기 있는 그런 면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작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왜 시작을 얘기했냐면, 제가 이게 지금 이 채널에서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컨텐츠였고 해서 오늘은 시작해서 한번 달아봤는데요. 앞으로 다음 편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직장 생활에 대한 많은 일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신입생이나 팀장편 뭐 이렇게 쭉쭉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라든지, 되게 그지가 죽고 싶었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뭐 결혼, 연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최이사였습니다.